이런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스트레스형 탈모가 왔어요. 이 탈모 말고 여기에 아예 구멍이 생겼어요. 여기에. 근데 그때 만 13세인가 4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타일러는 멘탈이 강한 편이다, 약한 편이다. 사실 저는 이제 강한 편이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강하다고들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물론 흔들릴 때 있는데, 자주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동의를 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찰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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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요즘에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대해서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뭐 어디 못 가고 뭐 아예 봉쇄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의 제약을 많이 받고 인간관계도 많이 없어지고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약간 좀 힘들어질 때가 있구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좀 어느 정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제약이 되니까 저도 코로나 동안에는 그렇게 스스로 챙기는 것들을 새로 배워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 외적인 거를 엄청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 뭔가 그 외면만큼 내면에 대해서는 되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타일러 같은 경우는 그런 나의 멘탈이 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 그쵸. 사실 이게 멘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몸이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몸이 우선이다. 이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심리가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약간 화학적인 어떤 반응, 몸에서 생기는 반응들이고 그리고 뭐 코르티졸이 많아져서 스트레스 많게 느껴지는 거 아니면 뭐 도파민이 많아지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가 감정 상태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쉽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에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항상 막 어디에 뭐 또 심리 상담을 받아가거나 하시면 아마 뭐 한국은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로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주기적인 운동이 첫 번째 추천이에요. 왜냐면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야지 호르몬이 어느 정도 좀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사실은 이제 다른 거를 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몸이 건강하지는 않은데 머리까지 마음까지 다 건강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바디빌더가 돼가지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간단한 운동이어도 돼요. 그냥 30분 넘게 그쵸? 약간 심박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한 30분 이상이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산책을 좀 길게 해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좋아하시면 달리거나 뭐 웨이트 좋아하시면 웨이트를 하거나 뭐 농구를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이 슬럼프나 이런 약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면 그거를 뚫어가기에 필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만약에 굉장히 답답해지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라 모르겠다 일이 너무 많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짜증나 하고 이러면 그러면 일단 나가서 달려요. 그리고 달리면서 그런 게 스르르르 다 이렇게 증발을 하더라고요. 달리고 나서 굉장히 맑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타이러도 가끔씩 좀 멘탈이 가끔씩 좀 흔들어질 때 있나요? 왜냐면 타이러 되게 뭔가 항상 잡혀져 있는 느낌 좀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거는 기분 좋을 때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기분 안 좋다 뭐 이렇게 올리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도 뭐 슬럼프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뭐 우울할 때도 있을 수 있죠. 아마 가장 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긴 했는데 이거 어떤 거냐면 버몬트에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기를 어머니가 원하셨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갔어요. 근데 학교 분위기가 저의 적성에 좀 맞지는 않았어요. 좀 약간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자연스럽게 뭔가 발견해가지고 자기 관심사를 알아보면서 약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조금은 행복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 다니고 싶었던 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몬트는 집 근처에 학교가 없으면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집 나가니까. 근데 제가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가 하나가 있었고 그 펀니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도 이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었고 타일러랑 너무 맞는 분위기니까 거기 가면 진짜 잘 배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약간 집에서 말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원치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원치 않은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고 막 시험 쳐야 되고 성적 매기고 있고 막 그런 경험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발 2학년이 될 때부터 다른 학교로 이렇게 전학할 수 있게끔 제가 약간 준비를 해서 지원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든지 뭔가를 약간 어머니를 설득시킬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학년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뭐 가족들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학업에 집중을 해야지 이걸 이루어내야지 제가 원하는 거를 이제 원하는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스트레스형 탈모가 왔어요. 이 탈모 말고 여기에 아예 구멍이 생겼어요. 여기에. 근데 그때 만 13세인가 4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되게 어릴 때인데 그죠.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나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 목표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개인 생활 관련된 걸로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좀 더 큰 규모로 확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멘탈이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생긴 일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살 때 생겼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11 테러 때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잖아요. 저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살면서도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뭐 이태원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계자가 아닌데도 그냥 밖에 있는 외부인으로서도 접해 들었을 때도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확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난민도 되어가고 있고 나라도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인데도 확 스트레스가 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큰 것들로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어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제 그냥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좀 특별히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자꾸 상대하고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제가 활동하는 범위 안에 있는 현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를 뭐 굳이 해야 한다면 바꿀 수 있잖아요. 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뭐 인사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거 있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회 규모의 이슈들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9.11 테러가 생겼던 딱 그게 아마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은 기억이 없을 테니까. 근데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날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물으면 다 청사뉴스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딱 그 순간이 어디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아마 7학년인가 8학년인가 그랬어요. 8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막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학교에 도착해서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우리 수업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세미나처럼 진행을 하는데 앞에 이제 그 선생님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겁니다 하고 외워놓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수다 떠는 것 같은 형태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일어나서 전화를 받고 오는 거예요. 눈이 뻘개요. 그리고 막 울고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을 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걸 이제 각자 가족에서 다룰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각자 집에 갈 거예요. 자, 각자 집에 갈 건데 부모가 오거나 아니면 대신 집에다 데려다 줄 건데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첫 수업 시간 다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TV가 있죠. 이제 어머니가 TV를 켜놓고 보통 이렇게 TV가 있으면 큰 거실에 TV가 있고 이렇게 소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서 보통 보잖아요. 근데 소파에 안 앉고 그냥 바닥에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TV 앞에서 보면서 막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고 막 옆에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자꾸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통화하고 말고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근데 화면에 그렇게 이제 탑에 비행기가 들어가가지고 무너지고 막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보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울고 있는데 저는 안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때 그 나이에 이거를 약간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이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으면서 뭐가 이게 무슨 탑에 그 거기 뭐 하는 거 사람이 있었다고? 이게 약간 상황 파악하는데 바빴던 거지. 근데 어머니는 알고 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2명이 자기네들 아버지들이 거기 그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전화를 받고 오고 막 연락이 되냐 안 되냐 어디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말고도 부모님의 지인들 중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모님들이 그거를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를 보고 되게 크구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건 그 순간으로 소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뭔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방관들이나 경찰이나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니면 거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미국의 사회 분위기 전체가 싹 다 바뀌었어요. 그냥 그 계기로. 그래서 갑자기 이슬람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racial profiling이라고 해서 어디 인종이고 어디 출신인지를 조금 더 따지고 알아보를 하고 있으면 뭐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거나 막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또 법적으로도 정권이 시민을 또 도청하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하면 안 되는 거를 수집하고 자유를 포기해서 안전을 취하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처가 그대로 미국에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들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1년이 지나서 그 시간이 되면 그걸 추모하는 어떤 시간도 있는 편이었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에서도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많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특히 관련 일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실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건물 2개나 무너지면은 땅 속에 있는 지하철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도 다 같이 무너지고 이거를 진짜 구조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규모가 크고 수습하는 게 굉장히
노출이 되는 화학물질들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나가서 뭐 몇 년 안 지나고 막 이렇게 막 암이 걸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건강 관리를 위한 뭐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굉장히 얘기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를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다 커가지고 나중에 취업했을 때 DC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오기 직전에 DC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바마 정권이 딱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사살을 하고 발표를 했을 때 DC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 모인 거예요. 막 축제하고. 근데 되게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해도 되는 건가 싶은 이런 되게 뭐랄까 이질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책임을 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뭔가 손가락질할 대상이 필요하고 뭔가 누군가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심리가 형성되더라고요. 그게 왜 형성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고 그게 일각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근데 멘탈이 흔들리는 게 이렇게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환경조차 다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든 결국에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9.11 테러처럼 그런 거를 이제 겪고 그런 것도 이제 연장선상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또 바뀌면서 또 2차, 3차적으로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해소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약간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분위기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운동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주변에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생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는데 다른 인간과의 소통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서만 계속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주관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완벽한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말을 내뱉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느끼는 바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3자가 상상해보는 거를 우리도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 이런 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뜬 키워드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바디 프로필. 진짜 제가 그런 거 찍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